시티가 이런 팀이 된 건 덕분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맨시티가 3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FA컵 결승, 챔스 결승도 해요. 이러다가 트래블하게 생겼다고. 특히 최근의 경기력은 진짜 역대급이다, 요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올 시즌의 맨시티가 어떻게 무적의 팀이 된 건지, 다른 팀들하고 차별화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스까라. 바이러스 제거.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 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한두 명의 바이러스 같은 선수들이 분위기를 흐려놓으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조기에 뿌리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티는 그걸 참 잘해. 그 대표적인 예가 올 시즌 칸셀루를 미넨으로 보낸 거죠. 칸셀루가 원래 최근 시즌들에서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케랑 리코 루이스한테 밀려가지고 출전 시간이 주니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낸 거야. 그래서 시티가 잘가 빨리 보내버렸다고. 그래서 올 시즌 시티를 보면 참 성실하고 감독한테 협조적인 선수들만 남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드리죠. 사시사철 변함없는 이발소 스포츠머리, 그리고 베바지, 그냥 모범생, 그리고 또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담당하는 후뱅 디아스. 아주 경기장 안팎으로 근본이 넘친다고요. 보니까 훈련장에도 보통 가장 먼저 도착한대요. 이런 선수들이 팀에 있으면 그 성실함이 또 다른 선수들한테 전염이 된다고. 하프 스페이스에 2명 침투. 자,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하는 거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팀이 다 합니다. 그런 만큼 그에 대한 대비들도 잘 돼 있어요. 하프 스페이스를 아예 좁혀버리거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따라간다고. 근데 사실 하프 스페이스라는 게 득점을 하기 위해서 꼭 공략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너무 중요해. 그래서 시티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프 스페이스에다가 2명을 침투를 시켜버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알과의 챔스 4강 2차전 시티의 두 번째 골을 보면 그릴리시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덕배가 하프 스페이스에 미리 끼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로 침투 패스 달라는 듯이 뒷공간으로 뛰었어. 그럼 레알 선수들이 같이 쳐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작은 공간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때 여기로 균도안이 한 박자 늦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슈팅했는데 수비 맞고 튀어나온 걸 베실바가 헤더로 넣었죠. 그리고 시티는 라이프치히전이나 아스날전에서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컷백을 하든 슈팅을 하든 찬스가 꼭 나와. 스톤스 시프트. 자, 스톤스 시프트가 뭐냐? 요 스톤스 선수가 수비할 땐 센터백, 공격할 땐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원래 펩 감독이 필립 람이랑 칸셀루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했었죠. 근데 올 시즌의 스톤스는 인버티드 센터백이라 이거야. 자, 스톤스가 공격할 때 한 칸 올라가니까 여기 있던 균도안도 자연스럽게 한 칸 올라가죠. 그러면 앞쪽에 공격 숫자가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균도안이랑 덕배랑 때에 따라서 한쪽 측면에 모여가지고 수적 우위를 만든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에 동시에 침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스톤스도 공격할 때 여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의 박스 안으로 굉장히 깊숙이까지 침투를 해요. 그러면 측면에서 볼 잡고 있던 베실바가 스톤스한테 주고 또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스톤스는 이렇게 돌아서 볼을 다시 뒤로 빼. 안 그래도 여기에 시티 선수들이 많은데 서로 자리를 계속 스위칭하니까 상대 선수들은 어떻게 돼? 계속 따라다니다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으로 덕배가 또 찔러 베실바가 마무리해. 이게 바로 레알과의 챔스 4강 2차전 첫 골이란 얘기입니다. 스톤스의 침투가 없었다면 요 골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인버티드 센터백이 수비할 때도 좋은 게, 원래 인버티드 풀백은 공격하다가 볼을 뺏겨서 수비 전환할 때 동선이 요렇게 됐거든요. 근데 스톤스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돼. 요게 짧아요, 요게 짧아요. 직선이 짧지. 그러니까 수비로의 전환도 더 빠르고 직관적이다. 인버티드 풀백은 약간 애매할 때가 있다고. 그리고 요 인버티드 센터백이 수비할 때 또 좋은 게, 요즘 좋은 공격수들은 다 내려와서 볼을 받는단 말이죠. 중원에 수적 우위 만들고 다른 동료들이 침투할 공간 만들어주려고 내려온다고. 근데 그 공격수들이 볼 받으러 내려갈 때 보통 폭백을 쓰는 팀의 센터백들은 과감하게 튀어나가질 못합니다. 왜? 원래 자기 자리가 여기니까. 따라 가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가니까 상대가 볼 잡고 돌아설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근데 스톤스는 어때요? 원래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 역할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가 볼 받고 돌아설 수가 없어. 확실한 스코어러. 자, 사실 시티는 계속 잘해왔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더 무서워졌단 말이야. 그러면 지난 시즌들하고 올 시즌의 확연한 차이점이 뭐야? 홀란드라는 확실한 스코어러가 있다는 거죠. 자, 올 시즌 홀란드는 리그 35경기에서 36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챔스에서는 10경기에서 12골을 넣었어요. 미쳤어. 머릿결도 진짜 좋고. 자, 홀란드가 골을 이렇게 퍼부으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워. 홀란드가 그냥 박스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동료
동료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상대 센터백들이 홀란드 경기한다고 그쪽으로 몰리니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시티 동료들한테 1m에서 2m 정도 공간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그 1, 2m는 퍼스트 터치 후에 슈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르는 아주 큰 차이예요. 다양한 스코어러. 자, 사실 홀란드가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시티의 다른 선수들도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골 넣는 선수가 홀란드밖에 없다? 그러면 홀란드만 막으면 끝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다른 선수들도 골고루 득점을 한다고요. 자, 비교를 위해서 토트넘의 예를 들어볼게요. 토트넘이 올 시즌 리그에서 총 66골을 넣었는데 케인이 28골, 손흥민이 10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케가 팀 전체 득점의 58%를 담당한 거야. 그리고 4골 이상 득점한 선수가 송케 포함해서 딱 4명이에요. 굉장히 적어. 자, 반면에 시티는 리그에서 94골을 넣었는데 홀란드가 36골, 호든이 11골, 알바레스, 균도안이 9골, 덕배 7골, 그릴리시 마레즈 5골, 베실바 4골, 4골 이상 득점자가 8명입니다. 토트넘의 무려 2배예요. 이러면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누굴 막아야 돼? 골을 다 넣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바레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출전 시간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골을 너무 잘 넣어줘. 리그에서 90분당 득점이 팀 내 2번째입니다. 홀란드 다음에 알바레즈, 그리고 3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포든이야. 근데 포든도 요즘에 알바레즈랑 후반에 같이 교체 투입이 된다고. 이러다 보니까 시티는 교체하면 경기력 떨어질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더 기대가 돼. 로테이션과 콤팩트한 스쿼드 운용. 자, 맨시티가 올 시즌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후반기에 승점을 잘 쌓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후반기에 왜 잘했냐? 로테이션을 잘해서. 자, 올 시즌 1위부터 4위까지 요 네 팀이 스타팅 라인업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 체크를 해보면 시티가 45번으로 제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아스날은 단 14번. 이게 뭔 얘기야? 아스날은 주전 멤버로 쭉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후반기에 힘이 좀 빠질 수 있겠죠. 물론 시티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스쿼드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올 시즌 탑4 팀들이 각각 총 몇 명의 선수를 활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시티가 21명으로 가장 적어요. 다른 팀들은 더 많은 선수를 활용했지만 로테이션은 덜했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티는 제대로 활용할 선수들만 스쿼드에 딱 남겨놓고 그 안에서 로테이션 하면서 최대한 돌아가면서 많이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쓸 잉여 자원은 그냥 2군으로 내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삐지는 선수가 적어집니다. 아니, 내가 선수야. 1군 명단에는 있는데 거의 못 뛰어. 그러면 그 선수는 나름대로 엄청 삐지죠. 감독은 또 그 친구 달래주느라고 에너지 쓰죠. 그리고 스쿼드가 컴팩트하면 요 선수들이 각자 적당히 출전 시간을 갖기 때문에 경기 감각도 골고루 유지가 잘 된다고. 견고한 수비력. 자, 올 시즌 시티는 라인을 내릴 때도 올릴 때도 좁은 수비 간격이 잘 유지가 됩니다. 33라운드 아스날전에 시티가 전방 압박할 때 보면 앞쪽에 6명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아주 인상적이야. 아니, 심지어 아스날의 웨데고르가 전방에 있다가 쭉 받으러 내려가면 센터백인 디아스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간격이 좁으니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해서 풀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시티가 정말 좋았던 게 어떤 수비수가 부상을 당하면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어. 디아스톤스는 뭐 워낙 잘하고 또 아시 형제들이 정말 국밥 같았어. 또 워커 1대1 방어의 스페셜리스트 아닙니까? 물론 시티가 시즌 초에는 센터백 조합이 너무 다양해서 수비 안정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가 됐죠. 결국 올 시즌 맨시티는 뉴캐슬과 함께 리그 최소 실점팀이 됐습니다. 역시 수비가 좋아야 돼. 3자 패스. 자, 시티가 디테일이 정말 잘 준비된 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요 3자 패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톤스가 여기에서 볼을 갖고 있는데 워커가 요걸 받아주려고 벌렸어. 근데 상대 공격수가 워커를 빡세게 압박하네. 이렇게 받기가 좀 애매해. 그러면 그때 워커는 전방에 있는 베실바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그럼 그 순간 스톤스가 베실바한테 바로 찔러. 그러면 워커를 막던 요 상대 공격수의 시야는 자연스럽게 볼로 향하겠죠. 그러면 그때 워커가 이 공격수의 블라인드 사이드 뒤쪽으로 몰래 움직여서 베실바의 리턴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진 패스. 기가 막혀요. 여기서 기본 원리가 뭐예요? 항상 전방을 보고 있는 사람이 전진 패스를 한다. 그리고 그 삼각형의 중간에 있는 사람은 상대 등 뒤로 돌아가서 리턴을 받는다. 자, 물론 이런 3자 패스를 다른 팀들도 다 합니다.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토트넘이 방한했을 때 훈련 영상 분석한 거 있었죠? 거기서 콘테도 이런 패스를 많이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시즌 초에는 그런 패스들이 몇 번 나오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약간 그게 좀 애매해져. 그런 장면들이 많이 안 나오는 느낌? 근데 시티는 요 3자 패스가 정말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정말 기계같이 나옵니다. 축구를 진화시키는 전술가. 올 시즌 펩 감독의 전술 운용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칸셀로 버리고 스톤스 시프트로 경기력 끌어올린 거 기가 막혔죠? 펩이 참 대단한 게 그냥 보통 축구계에서 통용되는 방법, 예를 들면 윙어가 볼 잡았을 땐 풀백이 오버래핑 돈다, 이런 거 그냥 따라가질 않아.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야말로 축구를 궁극까지 진화시키는 전술가예요. 생각해보면 바르셀로나에 있을 당시
동시에 전 세계의 티키타카 전파에서 여러 팀 망쳐놨죠.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도 3개에 알렸고 이번엔 인버티드 센터백, 또 레알과의 경기에서는 5톱, 6톱 미쳤어.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재밌다고. 물론 시티가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건 시티의 선수들이 가진 툴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펩이 그 선수들을 다재다능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해. 그리고 펩이 항상 지적받았던 게 오버띵킹이었죠.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바둑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둔다. 근데 올 시즌은 그렇지 않았어. 선수들이 경기를 거듭하면서 맞춰온 호흡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경기력을 극대화시켰다고. 근데 또 설마 챔스 결승에서 이상한 짓 하진 않겠죠? 저는 진짜 그 과거 바르셀로나 드림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지 너무 궁금한데 그래도 그때 팀이 이기겠지. 메시가 있는데. 근데 그때 바르셀로나랑 지금의 시티랑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펩이 만든 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선수빨이야? 그런 얘기에 펩은 요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아, 선수빨이야, 인정?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대 최고의 선수들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팀에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다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티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물론 이름값 화려한 선수들 많긴 한데 진짜 모든 선수들이 시티로 이적할 때 세계 최고의 선수였느냐? 그건 아니죠. 시티가 이런 팀이 된 건 펩 덕분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돼. 네, 오늘은 이렇게 올 시즌 맨시티가 왜 이렇게 잘해졌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래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레알하고 챔스 준결승 할 때 보니까 시티 선수들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그리고 챔스 우승하려고 홀란드 데려온 거 아닙니까? 올 시즌엔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과연 펩의 맨시티가 트래블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